죽어도 자녀 집엔 가지 마라. 최악의 선택.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맞아, 저 말이 맞아, 꼭 새겨들어야겠다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부모는 나이 들면 자식 집에 들어가야 편하다. 결혼한 자식이 부모 모시는 건 당연한 거지. 겉으로 들으면 참 따뜻하고 훈훈한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오늘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어도 결혼한 자녀 집에는 가지 마라. 이게 너무 자극적으로 들리죠? 아니, 자식 집에 가는 게 뭐가 문제야? 가족인데 같이 살면 좋지 않나? 아마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게 행복일까요? 정말로 부모도 편하고 자식도 편한 길일까요?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왜 자녀 집에 살면 안 되는지,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해야 더 당당하고 행복할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그 집은 내 집이 아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집은 내가 가장 편안해야 하는 곳이라고요. 내 집에서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아침 9시에 일어나든 새벽 1시에 자든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김치찌개를 끓이든 된장찌개를 끓이든 혹은 반찬 없이 김치 하나로 밥을 먹든 안의 자유예요. 그런데 자녀 집에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더 이상 부모의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불편 사례 1. 생활 습관의 차이. 예를 들어 부모님 세대는 밥을 아침 7시에 꼭 먹는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 젊은 부부는 아침을 아예 안 먹거나 간단히 토스트 하나 먹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밥은 든든하게 먹어야 하는데 하며 불편하고, 자녀 부부 입장에서는 왜 우리 생활에 간섭하시지? 하는 마음이 생기죠. 이 집안일의 기준 차이. 어머니는 설거지를 바로바로 해야 속이 시원한데 며느리나 사위는 조금 모아뒀다가 한 번에 하자라는 스타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저게 뭐야 게으르네 하고, 며느리는 왜 계속 참견하시지? 하면서 갈등이 생깁니다. 3. 자유의 제한. 내 집이면 밤 12시에 드라마를 봐도 되고 라면을 끓여 먹어도 되고 불을 켜놓고 자도 됩니다. 하지만 자녀 집에서는 그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애 자야 하니까 TV 좀 줄여주세요. 전기세 많이 나가니까 불 좀 끄세요. 이런 말이 오가면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집주인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얹혀 사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갈등은 사실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녀 부부는 당연히 자기 집을 자기 방식대로 운영하고 싶은 거고, 부모도 오랫동안 살아온 습관을 쉽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결국 문제의 본질은 주인이 누구냐에 있습니다. 내 집에서는 내가 주인이지만 자녀 집에서는 주인이 자녀 부부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아닌 공간에서 사는 사람은 언제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모가 자녀 집에 가면 힘들어지는 첫 번째 이유예요. 해결 방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1. 내 집을 지켜라. 크든 작든 꼭 내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방 한 칸짜리 원룸이어도 그곳이 내 집이면 눈치 보지 않아도 돼요. 내 마음대로 밥 먹고 내 마음대로 청소하고 내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자녀 집에 오래 머물지 마라. 손주 돌보러 잠깐 가는 건 괜찮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즐겁습니다. 하지만 한 달, 2달, 혹은 같이 살아버리면 결국 불편함이 쌓입니다. 짧게 머물고 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답입니다. 3. 생활의 독립 유지하기.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자립해야 합니다. 내 생활비, 내 밥, 내 공간을 유지할 수 있어야 당당해져요. 자녀 집에 얹혀 사는 순간부터 부모의 자존심은 조금씩 무너집니다. 두 번째 이유, 자녀 부부의 갈등. 여러분, 자녀가 결혼을 하면 그 순간부터 그 집은 이제 부부의 집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중심이 되어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죠. 그런데 부모가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이 단순한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원래는 두 사람만 있던 집인데 이제는 제3자가 끼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구체적인 모습이요. 1.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야, 저녁은 집에서 먹고 다녀라. 밖에서 자꾸 사 먹지 마라. 아들은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내가 기분 나빠할 걸 알기에 난처해집니다. 이때 아내는 속으로 생각해요. 왜 우리 생활 방식에 계속 간섭하시지? 남편은 왜 자꾸 어머니 말만 듣지? 결국 아들은 엄마 눈치,
아내 눈치 두 군데를 동시에 보게 되고 아내는 나는 남편보다 시어머니가 먼저인가 하며 서운해집니다. 여기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2. 집안일 문제. 엄마는 아기 빨래는 햇볕에 말려야 한다고 하고 며느리는 건조기가 더 깨끗하다고 합니다. 3. 경제 문제. 엄마가 생활비 조금 내겠다고 하면 며느리는 괜찮습니다. 어머니 하면서도 속으로는 부담이 됩니다. 이게 진짜 괜찮을까? 나중에 더 바라시면 어떡하지? 반대로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내면 엄마는 내가 얹혀 사는 것 같아 불편하다 하며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돈 문제는 아무리 조심해도 오해가 쌓이기 쉽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예요. 자녀 부부 사이의 제3자가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부부라는 건 둘이서 맞춰가야 하는 관계입니다. 조금 불편해도 조금 부족해도 둘만의 방식으로 맞춰가야 하는데 부모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한쪽 편을 들게 되고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특히 아들은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딸은 아빠와 남편 사이에서 중간에 낀 샌드위치가 됩니다. 이때 자녀는 늘 죄책감을 느껴요. 엄마도 챙겨야 하고 배우자도 챙겨야 하는데 누구 마음을 먼저 맞춰야 하지? 결국 그 부담은 스트레스로 쌓이고 부부 갈등으로 번지게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 집에서 지내기로 했는데 처음엔 다들 좋았어요. 손주랑 놀아주고 아들과 술잔도 기울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아침은 꼭 먹어야 한다는 주였는데 며느리는 아침을 거의 안 챙겼어요. 아버지는 섭섭해서 아들에게 말했고 아들은 며느리에게 부탁했죠. 여보, 아버지 아침 좀 챙겨드리면 안 될까? 그 순간 며느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남편보다 시아버지를 더 챙겨야 하나? 내가 내 집에서 왜 눈치를 봐야 하지? 그 집은 결국 갈등이 커졌고 아버지는 몇 달 만에 짐을 싸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상했고 며느리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해도 결국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해결 방안.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자녀 부부의 공간은 존중하라. 그 집은 부모의 집이 아니라 자녀 부부의 집입니다. 2. 자녀의 결혼 생활에 개입하지 마라.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알려주는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는 말이다. 이런 말도 사실은 간섭이 됩니다. 3. 독립된 생활 유지하기. 부모가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독립하면 자녀 집에 얹혀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도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만날 때 반갑고 헤어질 때 아쉬운 관계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유, 부모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가족끼리 모이면 좋으면서도 오래 같이 있으면 힘들까요? 그건 생활 리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손주랑 같이 지내니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밤에 늦게 들어오는 자녀를 보면서 왜 이렇게 늦어 걱정하게 되고 자녀는 이제 내가 가장인데 왜 아직도 잔소리를 듣지? 하고 답답해집니다. 결국 부모는 눈치 보며 힘들고 자녀는 부담 느끼며 힘듭니다. 즉, 모두가 피곤해지는 구조라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만날 땐 즐겁게, 헤어질 땐 시원하게. 네 번째 이유, 손주와의 관계도 무너질 수 있다. 많은 부모님들이 손주 때문에 같이 살아야겠다 생각하시죠. 처음엔 좋습니다. 손주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지내서 행복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엄마 아빠는 아이에게 게임 30분만 해라고 하는데 할머니는 아이 재밌게 하는데 좀 더 하게 둬라 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달콤한 거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할머니는 괜찮아, 하나 더 먹어 하고 주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뭘까요? 아이 눈에는 부모와 조부모의 기준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부모는 화가 납니다. 엄마, 아빠, 우리 교육 방식 존중 좀 해주세요. 결국 부모와 자녀만 갈등하는 게 아니라 손주와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해결 방법은 손주는 부모가 키우는 겁니다. 조부모는 도와줄 수는 있지만 교육의 주도권은 부모에게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5번째 이유, 독립이 무너지면 존엄도 무너진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가장 지켜야 할 게 뭘까? 저는 존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밥벌이를 하고 내 생활을 지키고 작아도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사는 것도 이게 존엄이에요. 그런데 자녀 집에 들어가서 얹혀 사는 순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씩 자존심이 상하고 결국 스스로도 위축됩니다. 한마디로 부모의 품위와 존엄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작은 집이어도 내 집,
소박한 생활이어도 내 생활. 이걸 지켜내야 존엄이 유지됩니다. 결론 앤드 마무리. 여러분, 부모가 자녀 집에 들어가 살면 처음에는 좋아 보입니다. 외롭지 않고 손주와 함께할 수 있고 자녀와도 가까이 지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 집은 내 집이 아니고 자녀 부부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고 부모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어집니다. 심지어 손주와의 관계마저 서서히 멀어질 수 있고 마지막에는 부모의 존엄까지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죽어도 자녀 집에 가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핵심 메시지, 여러분, 자녀 집에 들어가서 서로 마음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삶을 살고 자녀는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가장 건강한 거리두기이고 가장 따뜻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간섭하지 않는 자유, 부담 주지 않는 독립, 언제든 찾아가면 반가운 부모 이 세 가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은 내가 지킬 때 가장 빛난다. 그리고 부모가 자기 삶을 지켜낼 때 자녀와 손주와의 관계도 오랫동안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자녀 집에 가지 마세요. 그게 부모의 존엄을 지키고 자녀와의 사랑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